남원 지역에서 이틀 사이 일가족 9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다른 시도에 사는 가족 2명까지 합해 11명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우도 농악의 발상지 정읍에서 이번 주 금요일 신명나는 판굿이 열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관람 인원은 제한되지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담당 공무원 청탁 비용 등을 이유로 6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7일 오전 11시쯤 익산시청 현관 앞에서 4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익산시와 경찰은 이 남성의 분신 이유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남원 지역에서 이틀 사이 일가족 9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6일부터 7일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28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남원 9명, 전주, 완주 각 7명, 정읍, 김제 각 2명, 익산 1명입니다. 남원에서는 가족 모임을 연결고리로 일가족 9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다른 시도에 사는 가족 2명까지 합해 11명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검찰이 사업 청탁 대가로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광주지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최 전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억 7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9년 2월에서 8월 사이 군산시 에리딩 가로등 개선 사업 입찰 참가 업체들에게 담당 공무원 청탁 비용 등을 이유로 6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7일 오전 11시쯤 익산시청 현관 앞에서 4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분신 현장을 목격한 청원경찰은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경찰은 이 남성의 분신 이유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서부 지역에서 전승되는 농악을 우도 농악이라고 하는데요. 이 우도 농악의 발상지로 알려진 정읍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 신명나는 굿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관람 인원은 제한되지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고 하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과 장구, 꽹과리 등의 풍물 소리가 신명을 뿜어냅니다. 신들린 장구가락에 현란한 상모놀이가 흥을 돋웁니다. 전라도 서부 지역에서 전승되는 우도 농악입니다. 정읍의 그 호남 우도 농악이 발상지거든요. 그런데 예능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호남 우도 농악의 발상지로 꼽히는 정읍에서는 사물놀이패에 신명나는 판굿이 펼쳐집니다. 다른 지방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도 농악의 유일한 가락인 오체질 굿을 선보입니다. 또 동서남북 중앙의 5방향에서 멍석을 마는 모양으로 감아 들어갔다가 다시 풀어나오는 오방직 굿도 펼쳐집니다. 이번 무대엔 대전과 충청 지역 일대에서 전승되는 웃다리 농악도 담았습니다. 항상 이제 호남 우도 농악, 정읍 농악이죠. 항상 시민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경기 충청도 농악인 웃다리 농악을 또 보여드리려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공연 당일 관객은 엄격한 방역 지침을 적용해 99명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현장을 직접 볼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해 정읍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연 실황이 생중계되고 TV를 통해 녹화 중계됩니다.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들지만 마음의 안녕과 풍요를 도왔던 공동체이자 정읍 풍요를 대표하는 신명나는 정읍농악과 함께
가을밤의 추억을 함께하기 바라며 하루빨리 일상의 생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채로운 가락과 탁월한 기회가 돋보이는 우도농악의 진수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반 내장산 워터파크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남원시는 오는 11일부터 학생들의 통학용 시내 순환버스를 증차 운행합니다. 남원시는 시내버스 이용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학용 시내버스 한 대를 지원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등하교 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에 시내 순환버스를 등교 시간 1회, 하교 시간 2회 추가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 조성에 힘써 가겠습니다. 순창군이 지역 농산물인 블루베리를 활용해 아동 건강 기능식품을 개발했습니다. 순창군은 지역에서 생산된 블루베리와 아이들 성장에 필요한 비타민 성분을 혼합해 슈퍼K 키즈 비타민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경우 2020년 약 5조 원대로 전년 대비 약 6.6% 상승했으며 아동 비타민 제품들은 2021년 8월 매출액이 지난 6월 대비 48%가량 증가했습니다. 순창군에서 재배한 블루베리와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필수 비타민을 한 알에 넣어 어린이들이 맛있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슈퍼K 키즈 비타민입니다. 올해 세운 새만금 기본계획에 수산양식장 조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농식품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1991년 새만금 매립 허가를 조건으로 수산양식장 2,000헥타르를 어민에게 제공하기로 했지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당초 약속대로 수산용지가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북도청 정문 입구에 놓인 곤포 사일리지의 악취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희수 전북도 의원은 임시회 도정 질의에서 전북도청 정문에 1년 넘게 방치된 곤포 사일리지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의 사료로 먹이는 곤포 사일리지는 지난해 10월 농민들이 농어민 수단 확대를 주장하면서 항의의 표시로 쌓았습니다. 김제시는 다음 달 2일 열 예정인 김제농업기계 박람회를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김제시는 최근 수도권과 지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 농업기계 박람회는 해마다 수백 개 농업기계 관련 업체가 참가하고 14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도내 대표 행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북권 의료기관 평균 재원 일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 의뢰 도내 의료병상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여기에 도민들의 타 지역 원정 의료 진료 비율도 높아 지역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북에 위치한 병원의 병상 수는 최근 4년간 약 1.7% 감소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만 291개에서 올해 3만 9,575개로 4년 만에 716개의 병상이 줄어든 셈입니다. 반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병상 수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실무는 지역 내 병상이 점차 줄어들고 수도권 병상이 증가하면서 향후 지역 내 의료체계가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인구 1,000만당 전북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 횟수는 3.8회였지만 서울과 경기는 20.3회, 21.6회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의료계 관계자 인터뷰를 실었는데 지역 의료인들 유출까지 불러올 수 있다면서 지역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병상 증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진단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고창군의회는 제283회 임시회를 개최해 조례안 16건을 처리했습니다. 고창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모양성 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주요 사업장 15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의안 시민은 고창군 리의 하부 조직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 등 총 16건의 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의 조규철 의원, 부위원장의 진남표 의원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가 국내 최초로 토종 종균 첨가제를 생산하는 GMP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인증을 획득한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는 국비 등 총 80억 원이 투입돼 지난 5월 준공됐습니다. 이곳에는 첨단 액상 미생물 생산시설과 무균 자동화 발효 배양시설이 동시에 완비돼 발효 미생물 종균을 연간 500톤 이상 생산이 가능합니다. 김제시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 예약을 받습니다. 예약은 만 75세 이상은 5일부터, 70세 이상은 12일부터, 65세 이상은 14일부터 각각 연령별대로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예약은 인터넷과 전화로 가능하며 자녀 등이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내년 2월 말까지 무료로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읍시협의회 20기가 출범했습니다. 20기 정읍시협의회는 김태룡 회장을 포함해 자문위원 50명이 위촉됐습니다. 자문위원 임기는 2년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자문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